그러니까 정말로 그 폭력 선동의 도를 넘어선 게 어떤 데서 나오냐면은 그 윤곽근 변호사요. 검찰 출신 아닙니까? 이분도 율사 네. 출신이고 굉장히 고위직까지 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기동대에서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서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여기 중요합니다. 네.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이거는 혁명이나 폭동 인상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검사를 했다는 작자들이 진짜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시민 체포조라고 해서 텐트 쳐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체포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오면 폭력 행사를 해도 된다는 정당화된 논거를 윤석열의 변호인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조장. 입만 열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인간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게 좋으면은 뭐 일종의 혁명의 상황에서 무슨 혁명 지휘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네. 그냥 여기 이 나라에 살지 말고 어디 독재국가인 나라에 가가지고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저는 아까 이제 굉장히 강고한 어떤 연대 같은 게 느껴져서 굉장히 섬뜩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입으로는 국민들한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는데 헌법도 필요 없고 뭐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이 한다. 뭐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고 그냥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에다가 대통령이 하긴 하는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을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형이화시켜 버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의 사고 방식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그냥 틀리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일종의 독재자의 사고 방식 아니에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네. 가장 기본적인 사고가 이런 거거든요. 나와 적이 되는 것들은 없애기 위해서 헌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건 일종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저것들만 없애면 뭐든지 다 정당성이나 명분을 가질 수 있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독재지 뭐예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국무위원이라는 작자, 총리라는 작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경호처에 있는 인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설령 민주당이 뭐 다시 집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저항할 거다. 끊임없이 이들은 법 무시해도 돼. 헌법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저들이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점점 더 폭력화되고 가격화되는 현상으로 나갈 수 있다. 네. 그걸 그런 사람들이 조장하고 지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국민의힘도 끊임없이 그걸 조장하면서 자기 자리 보존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에 좀 너무너무 불행한 결론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란, 선동 이거 다 처벌 대상 아닙니까? 윤갑근 그리고 윤상현, 김민전, 뭐 정광훈 이런 자들은 네. 고발해야죠. 그리고 처벌해야죠. 너무 뻔뻔하잖아요. 국민들 눈치 한 번도 살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런 표현을 누가 썼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윤석열도 저랑 똑같거든요. 지금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헌법 11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고 했거든요. 윤석열도 평등한 인간일 뿐이에요. 지금은 무슨 지가 현직 대통령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도 있어. 안 아니, 그리고 돼. 이런 상황- 그 사람은 예. 죄진 사람이고 김평론가님은 죄진 사람은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이런 아니,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보면은 그 여당이라도 좀 제정신을 차리고 아유. 저지를 하고 좀 이렇게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금도가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의정 활동하면서 윤상현 의원 많이 보셨죠? 많이 맞죠. 솔직히 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저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왜 이러는 거야, 이 너무 사람은? 다 이색적으로 느껴져요. 예. 그 무슨 윤석열이 뭐 체제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네. 체제 그 그 양반 자체. 북에 가서 살아야 되겠던데. 북에 가서. 근데 뭐 김민전 그 양반은 뭐 저기 누가 보면 이 양반이 저 탄핵 집회 찬성 집회에 열심히 나온 줄 알겠어. 중국 사람 봤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 그러니까 네. 어디서 뭘 보고 와가지고 어디 중국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저러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입만 열면 민주당이 뭐 이렇게 그 뭐 복지 체제를 강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입만 열면 했던 게 뭐예요? 그러다가 베네수엘라 꼴난다. 베네수엘라 된다. 네, 예. 지금 베네수엘라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법이고 뭐고 다 필요 그러니까, 없이 네. 가두에서 시민들끼리 이렇게
충돌하게 만들고 그거를 선동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방치하고 부추기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그런 태도들 이런 그리고 정말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하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남들에게는 법 지키라고 그러고 처벌한다고 을려대던 사람들이 이제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뭐 검사장을 했었던 인간들 예.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막장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 어디 먼 그 후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 대한민국 예.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 상황을 사실은 이분들도 그래서 다음 선거에 우리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30% 지지율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만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괴로워도 슬퍼도 나만 봐. 네. 1년이면 까먹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예요. 개 돼지로 아니까. 맞아요. 네. 다 까먹을 거 아니야. 1년 뒤면. 아직 선거 3년이나 남았는데.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난 신경 쓰지 않아.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어. 3년 뒤면 나는 또 당선될 거야. 너도 그래. 재섭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네. 일기 안 쓰시는 분은 새 일기 쓰시고요. 다 적어두세요. 애들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표 주면 안 되고 이런 정당들과 이런 정치 세력들은 네. 잊지 않고 징벌하고 몰아낼 수 있는 국민이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자기랑 김재섭 의원하고 처지가 똑같은 줄 아나 봐. 지역구가 똑같은 줄 아나 봐. 자기는 그래도 살 수 있지만 윤상현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살기 어렵거든요. 네. 인천 시민들은 인천 시민 폄하하시는 아니, 거예요. 동네 먹지 어떤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인천 아마도 시민들이. 앞으로 그래 주길 바랍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그래가지고 윤상현 네. 의원 얘기 진짜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직업이 사위라는 분이죠. 욕나오더라고요. 직업이 전두환 사위, 사위라고 처음 누가 들어요. 전두환 사위 아니랄까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든 거 그건 음. 윤상현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언제부터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박근혜 찍는 거- 대통령한테 누나 할 때부터 했던 것 같아. 아, 지금 형님 그렇구나. 형님 하고 있겠죠 지금. 아, 그러니까. 그때 누나나 황당했으니까 지금. 그때도 예. 황당했는데 유일하게 누나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네. 항상 권력자 옆에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찐윤은 아니라고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찐윤이 맞긴 맞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누린 것도 많았을 것 같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에 우리 대통령의 일종의 민원을 들어서 공천을 그러니까, 해줬다는 네.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키면 나도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런 자포자기적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관저까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극단화돼 있는 일종의 우리 사회 폭력 음. 세력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번 경우가 좀 특수하게 여당이 극우에게 먹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지금 국민의힘의 힘의 원천은 극우, 정광훈 이쪽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선거 때만 되면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단상에서 얘기하고 큰절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낯이 드러났다. 아 그리고 아까 김민전 의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워딩을 우리 시청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를 않나.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쁜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사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의 분노의 표현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김민전 의원이 사실은 교수 아, 출신이신 그러니까 거 한때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토론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네. 정치학회에서도 뭐를 맡았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모 대학에서 저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학벌주의 타파해야죠. 지금 뭐 이런 분이 이게 정치의 뭡니까? 한복판에서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네. 정치고 뭐고 싹 깡그리 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의 국가 권력의 폭력 상황인 계엄 사태를 보고도 저렇게 그러니까, 두둔하고 네. 옹호하는 걸 보면
내가 정치판에서 제정신 차리고 있었던 게 참 다행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들어오면서부터 저렇게 되니까. 아 진짜 고발해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이래. 예, 우리 그러니까, 그거 네. 있잖아요. 고발해야 돼요, 이 사람. 인형의 뒤에 이렇게 태워 감아주면은 음. 그때부터 막 움직이는 인형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정치인 보면은 갑자기 권력 맛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태워 감아주면은 갑자기 시키는 대로 말 잘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없는 얘기를 뚫린 입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위에 서가지고 그 농민분들은 5박 6일을 그 30km밖에 안 되는 트랙터를 타고 남태령에서 이렇게 예. 추운 겨울에 올라왔는데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다 지금 우리 지금 야광봉 든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여자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지. 권력의 맛이 취해가지고 너무하나요? 이미 어떻게 해야 이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해야 나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지자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지지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얘기 꺼낸 거 반중 정서에 기대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극우 보수층에서 이런 중국 얘기만 나오면 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한 번도 농사 안 지은 트랙터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굳이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런 논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내 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면은 여기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막 문자 보내주고 막 너무 응원하겠지. 잘하셨어요. 예. 뭐 이거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 정도 됐으면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정당이니까 예를 들면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발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인혜 씨 그 예를 들면 대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국회?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저희 네. 당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민 원내수석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다. 근데 이게 대변인 해보셨지만 네. 원내 대변인 이런 얘기 하려면은 혼자 못 하는 거죠. 인정했다는 예. 거네. 아 근데 저게 가장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얘기기도 그래요? 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아니 없으니까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초선 네. 원내대변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없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 이제 제가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 좋아.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탄핵도 옳지 않고 그 니네들 말하는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거 체포영장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있다가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와. 좋니? 윤석열하고 같이 좋니? 계속해서 어. 윤석열하고 같이 정권 유지하고 남은 2년 반을 해보자. 예. 다음 선거 그럼 좋다고 하겠죠. 맨날 같이 가서 술만 마셔주면 되는데. 속마음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도 안 그럴걸요. 음. 아 그럼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게 그냥 더 나쁘지. 그렇죠. 예. 요 상황을 뭔가 조금은 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건너가기 위한 잔수를 저렇게 부리는 건데 조선일보가 이른바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겨레와 경향이 그렇죠. 예. 이제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좀비 정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니네 좀비 정당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수 진보를 그 넘어서서 제정신인 사람들이 보면 이 정당이 하는 행투가 이게 맞아? 이게 제정신이야? 그 내부의 사람들도 알아요.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려고 이러지 그러는데 말을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세력이 친윤에게 포위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세력들에게 이제 포섭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박근혜라고 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탄핵의 늪으로 자기들이 빠져들어. 퉁방 들어가서 침잡에. 근데 조용히 빠져들고 꼬르륵 하고 끝나면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격도 경제도 다 같이 네, 잡고 들어가. 주식시장도 예. 뭐 다 끌어들이고 허우적거리면서 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빨리 가라앉히거나 아예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한 쪽으로 민주당이 지혜를 발휘하고 이 상황에서 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기간을 짧게 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라는 건 헌재가 탄핵 심리를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네. 이것이 첫 번째 풀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이 특검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걸 빨리 출범시켜서 출범시키는 가야 쪽에 된다. 역량을 집중시킬 것. 네. 참치 때가 눈에 보였을 때 빨리 가서 선단 출범시켜갖고 금을 쳐야지
뭐 그물의 종류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다가 보면 참직대 사라져 버리고 다 없어지죠. 증거 예. 인멸되거나 아니면 이 아수라장 속에 다 숨어버리게 되면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지혜를 발휘를 좀 해줄 것을 근데 이런 판국의 혼란스러움을 틈타가지고 재미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바로 이제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놀랬던 게 어느 이제 한 유튜브 채널을 분석한 기사를 봤는데 한 채널의 얘기입니다. 계엄 사태 후에 슈퍼챗이 얼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얼마 만에요? 1억 2,087만 원 들어왔대요. 뭐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돈 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네. 경량 그러니까 뭐 하는 목숨 거예요, 걸고 하는 저희 경량을. 2만 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발. 삼산순백 몇 번을 광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거기 아스팔트에 눕는 사람들은 뭐 추가 수당 받았냐, 밤늦게까지 하면 야간 수당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조롱 그러니까 당하는 별상전을 할 거예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판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이분들은. 모르겠네. 그 부러움의 네. 얘기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멈출 이유가 그러셨네. 없는 거지 이 사람들. 아직 참 사악한 거죠.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발 좀. 김무성 대표가 그 본인이 이제 정치를 관두고 맞법 포럼인가를 만들어서 언젠가 맞아요. 예, 무슨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는데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닌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무책임한 정치인과 유튜브로 돈벌이하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예. 났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내부에서 성찰과 이런 걸 하면서 뭐 이렇게 저 탄핵의 강을 건넜네 어쩌네 그러면서 뭐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하면서 예. 이렇게 다시 승리를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탄핵의 늪으로 그냥 그러니까, 뜸벅 네.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의 이런 극단적인 행태와 논리가 그리고 정치 무당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네. 정말 고민스럽게 바라보고 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성도 하고 스스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걸 그냥 상실해버리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가게 되면 이 일이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사태가 끝나면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화제가 됐던 책이죠.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그 관련되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반다수결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를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3분의 2라고 하는 사실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의석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역시 180석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우리는 여야 합의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기로 해서 국민의힘은 그냥 들어누워도 100석 정당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영남에서 의석을 59석을 얻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사회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야.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해도 한 60석은 건지는 정당이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까지 포함하면은 기본 80몇 석에 그냥 100석 넘는 거는 이번에 다 망해서도 108석은 가져가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 누워서 자빠져 버리는 거야. 그냥 장리들 권력을. 이번에는 극단화된 형태로 나타났던 게 대통령 권력과 또 정반대로 의석을 다 잃어가지고 108석을 가져버리니까 양극단에 서버린 거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태업을 해버리면 이쪽에서는 반대로 100석이라는 걸 무기를 가지고 그걸 버팅기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은 이제 물 건너갔어. 윤석열은 그냥 버리는 카드야라고 하면서도 계속 네.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뭉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볼 때도 오늘 갤럽 조사가 새로 조사한 건 안 나왔는데 연도별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든 거를 다시 게시를 했더라고요. 딱 보니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웃음이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22년 6월에 네. 긍정하고 부정이 이렇게 X자를 커요. 이미 엇갈렸구나 그때 네. 한번. 네. 엇갈리고 난 다음에 그때 30% 막 깨지잖아요. 지금까지 2년 7개월, 8개월 동안 똑같아. 오히려 거꾸로 우리 집게처럼 이렇게 한번 크로스가 됐잖아요. 네.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벌어져?
이미 그 순간부터 윤석열은 국민들 마음에서 탄핵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체제를 남북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윤석열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의 치부를 가려주고 버티고 변화를 거부하고 이러면서 민주당하고 끊임없이 충돌해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민주당이 어떻게 각성해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제도적인 결함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그냥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은 집단이야 이렇게 욕먹는다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민주당이 헌정질서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쪽에서는 마음대로 해 너네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집단은 계속 살아있으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개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고 풀기도 어렵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 뭔가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립적인 구도를 깨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참 네.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